시네마피아와 함께 영화에 취하는 시간, 시네마빠. 전 진행을 맡은 영화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알리타, 배틀 엔젤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곧 개봉을 하죠. 운 좋게 저희는 조금 먼저 보고 왔는데 이 영화의 관람 포인트를 조금 찝어드리면서 여러분께 이 영화를 추천하고자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도 가장 많이 볼 영화가 아닐까. 극한 직업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알리타를 많이 보시지 않을까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이 영화의 시놉시스부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고철 더미 속에서 깨어난 사이보그 알리타가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제거하려는 세력과 부딪히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500년대였나요? 되게 먼 미래가 배경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계화된 인간들 혹은 기계들 그리고 신식 기술들 그런 걸 마음껏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 애니메이션 총몽이라는 작품이 원작이고요.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작 팬분들은 싱크로율이 굉장히 높다, 잘 이식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총몽의 캐릭터를 실사화할 때 김태리 씨가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배두나 씨가 좀 더 젊었던 시절에 이 영화에 기회가 있었다면은 또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고 로사 살라자르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건 언제나 CG, 비주얼적 혁명, 이런 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제작에 참여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영화의 어떤 그런 충격적인 시각적 경험, 그건 약속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임스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타이타닉 같은 좋은 영화들도 있지만 영화 밖에서는 어떤 VFX 쪽에서 혁명적인 일을 많이 시도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술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이시죠. 여러분이 본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터미네이터 1, 2편에서 보이는 그런 CG 기술 지금 봐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거든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런 기술력들이 전혀 바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그 시절에 해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총몽이란 작품은 제임스 카메론이 아주 예전부터 연출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 시네마피아에서 준비한 잡지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근데 결국 그 당시에는 이 총몽이라는 작품을 실사화할 때 완벽히 이식할 수 없다라고 그 기술력으로는 그런 판단을 했고 이렇게 무기한 연기를 해뒀다가 이번에 만들게 됐죠. 그 아바타 이전에 이미 이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그 와중에 이제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이 참여를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죠. 제임스 카메론은 잘 알지만 로버트 로드리게즈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신시티란 영화 혹시 보셨으면은 아실 것 같은데 굉장히 강렬한 연출을 보여주십니다. 좋게 말하면 강렬한 말이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신체를 막 훼손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신시티였죠. 제가 못 본 영화 중에는 황혼에서 새벽까지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인터뷰를 했던 고봉수 감독님이 추천해 주셨던 엘 마리아치라는 영화도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알리타를 보고 나서 이분의 필모그래피에 조금 더 관심이 생겼어요. 관심이 생길 만큼 연출을 안정적으로 잘 해내셨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과 그리고 웨타 디지털 팀이 참여함으로써 CG에 있어서의 아주 혁신적인 모습, 비주얼적인 충격은 약속할 수 있는 영화인데요. 실제로 본 결과 그 약속을 잘 지켰고 정말로 화려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단, 큰 스크린에서 볼수록 더 좋습니다. 이미 황석희 번역가님이 말씀을 하셨죠. 이 영화는 최대한 큰 스크린, 그러니까 아이맥스에서 보는 걸 강추한다고 글을 올리셨고 저도 그걸 정말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런 혁신적인 CG, 화려한 CG 도대체 이 영화에 왜 필요했냐라는 거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룩이 좋아서 그냥 화려해서 보기 예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아주 오랫동안 묵혀놨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 나름의 가정을 몇 개 세워봤어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에는 그 가정을 하나씩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이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는 한 3명 정도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만 알아요. 로사 살라자르는 메이즈 러너 시리즈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버드박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배우인데 안타깝게도 이 알리타가 큰 흥행을 거두더라도 이 로사 살라자르라는 얼굴을 기억하시기는 힘듭니다. 얼굴의 모든 부분을 CG 처리해서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녀의 감정, 이제 그녀의 얼굴에 있는 표정을 스캔을 해서 이걸 CG로 보여주는 방법을 이번에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녀의 얼굴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다. 아쉽죠. 그리고 크리스토퍼 왈츠가 또 이 알리타를 만들어주는 이도 역을 맡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알리타보다 원작의 싱크로율이 훨씬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좋은 연기 보여주셨고 보고 있으면은 정말 매력적인 배우다라는 걸 그냥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배우인 것 같아요. 제가 이분의 영화를 기억하는 거는 장고 그리고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이 두 편의 영화가 있는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죠. 이 재밌는 게 이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도 이 신시티에 연출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로드리게즈와 뭔가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코드가 맞는 영화에 크리스토퍼 왈츠가 나왔다. 그런 점에서 좀 흥미롭고요. 이건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던 건데 마허샬라 알리가 또 등장을 해요. 벡터라는 역으로 등장을 하고 좀 악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왜 제 개인적으로 좀 흥미로웠냐면 저는 이 알리타 영화를 보기 바로 직전에 그린북을 보고 연이어서 이 알리타를 봤어요. 이제 돈 셜리 박사님이 그렇게 품위 있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던 그런 셜리 박사님이 갑자기 악역이 돼서 제 눈앞에 있으니까 약간 혼돈의 카오스 그런 걸 느꼈는데 사실 영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냥 제가 그랬다. 그리고 그 배우의 이 팔색조 같은 모습을 하루에 다 확인하니 흥미로웠다. 정말 연기를 잘하는 배우였다. 네,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이 영화의 공간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공중에 떠있는 도시, 이제 자렘이라고 불리는 도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기회는 없습니다. 영화가 그 자렘 아래에 있는 고철 더미 속에 고철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 자렘에서 버린 쓰레기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고철 도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 알리타는 계급 의식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하층민의 삶이겠죠. 우리가 보는 게 고철 도시니까. 이제 그곳에서 이제 피폐해져가는 인간들도 있고, 이제 서로의 부품을 훔치면서 살아가는, 인간성을 조금씩 잃어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요. 미래판 디스토피아죠. 여기서 서로의 부품을 훔친다는 게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이 영화는 사이보그들이 많이 나와요. 사이보그라 하면은 인체의 특정 부분을 기계로 대체한 기계인간,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거의 대다수가 기계인간으로 나옵니다. 팔이 없거나 다리가 없어서 그 부분을 대체하고. 근데 그게 너무도 당연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미래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부품을 여기서 서로의 부품을 훔친다는 거는 서로의 팔, 다리를 이렇게 잘라가거나 그런 좀 잔인하죠. 말로 들으면 좀 잔인한데 지금으로 치면 인간의 장기를 서로 훔친다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런 정도로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하는 아주 잔혹한 현실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사이보그라는 설정 때문에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이 인체를 훼손하는 슬래셔 느낌이 나는 연출을 많이 했고 그게 잘 살아있는 게 신시티였고 또 이번 알리타에서도 그런 점이 잘 살아있는데 그 신시티와 비교했을 때 좀 덜 잔인하게 보이는 이유는 신체는 신체인데 이 기계화된 신체가 많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 다리가 댕강 잘려나가도 팔이 아니라 로봇이기 때문에 좀 보는데 덜 불편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 정말 잘 특화된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또 들어보니까 총몽보다 훨씬 표현 수위가 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적 어떤 그 관객과의 그 만남을 위해서 수위를 잘 조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이 도시로 돌아와서 이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스포츠 경기 모터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을 들고 트랙을 막 질주하다가 거기 게임에 나오는 어떤 쇳덩이 같은 공을 들고 이걸 골대에 넣는 게임인데 이 골대에 넣는 거는 부차적인 목적인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막 공격을 합니다. 사이보그들이 각자 가진 자신만의 능력으로 기계로 정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부수거든요. 다시 말씀드렸듯이 사이보그이기 때문에 좀 잔인하게는 안 느껴지는데
저는 좀 덜 불편했고 확실히 이 속도감이 있는 스포츠다 보니까 그리고 CG로 잘 연출하다 보니까 뭔가 가슴속에 막혀있던 게 뻥 뚫리는 듯한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속도감과 타격감이 가장 고조되는 그런 장면이 이 모터볼 시퀀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도 이 스포츠를 구현하는데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마치 그 로마에 있던 콜로세움을 연상하게 하는데 인간의 좀 잔혹한 면을 보이는 한편 한 소녀, 이 알리타라는 소녀가 도전의식을 볼 수 있는 또 특별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가 재밌는 건 1등은 이제 챔피언이 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공중에 떠있는 도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알리타라는 그 사이보그가 탄생했다기보다는 부서진 상태에서 이 이도라는 박사가 고치고 근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었는가, 그리고 자신의 목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걸 찾아가는 과정에 이제 또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이 비밀을 안 또 다른 세력들이 그녀를 파괴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보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격투 시퀀스가 있고요. 이 알리타는 기갑술이라는 굉장히 또 특이한 기술을 써요. 되게 작은 체구인데 정말 빠르고 그리고 정말 강력한 한방을 보여주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역시 재밌었어요. 저는 어떻게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어떤 장면을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스릴이 엄청나고 이 타격감, 계속 이 타격감이란 말을 하는데 이 타격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세련된 CG가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왜소한 체격의 알리타가 아주 거대한 사이보그와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 긴장감 있고 재밌게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를 해가는 과정도 재미있고, 그리고 이 CG를 제가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게 캐릭터마다 또 무기가 있거든요. 이 무기를 잘못 이렇게 연출했다가는 굉장히 좀 촌스럽고 유치해 보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하나 갖고 싶을 정도로, 하나 마련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무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무기에 따른 효과들도 정말로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칼이 있는데 그 칼은 정말 갖고 싶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칼이 갖고 싶으실 겁니다. 강철을 버터처럼 자를 수 있다는 칼인데 아마 갖고 싶으실 거예요. 용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멋있잖아요. 두서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로버트 로드리게즈 감독의 특별한 연출을 위해서, 그리고 사이보그라는 특별한 캐릭터성을 위해서, 또한 고철도시라는 특별한 룩을 위해서 CG가 필요했던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은 확실히 이 완벽한 룩을 보이고 싶었다는 그런 욕심이 가장 강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후져 보여도 이 영화는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보면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비싸고 좋은 장난감을 내가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 라는 느낌을 바로 들어요. 그런 느낌을 추구할 수 없다면 제임스 카메론은 이 영화는 실사화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급했던 이 영화가 왜 부제가 배틀 엔젤인가를 보여주는 화려한 액션, 이 기계인간의 속도감과 타격감을 극대화한 이 액션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현란한 CG가 꼭 필요했고요. 모션 캡처를 그러니까 아주 잘 활용한 영화라는 거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부차적인 VFX 기술이 너무도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그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이런 고급진 CG가 필요했던 이유는 이 알리타가 기계와 인간의 조합이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사이보그의 정체성이 그런데 이 영화도 그래서 로사 살라자르라는 인간의 몸을 빌리고 있지만 이 밖의 이미지는 결국 CG로 완성된 CG와 실사의 독특한 이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사이보그처럼. 그래서 이 알리타를 구현한 기술 자체가 이 영화의 세계관 자체를 대변하는 것 같고 주제의식 그리고 미래의 디스토피아 자체를 함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굳이 로사 살라자르의 얼굴을 지워가면서까지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영화적 즐거움, 시각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 예전에 많은 분들이 썼던 카타르시스, CG에서 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플롯 자체를 이 애니메이션보다 깔끔하게 잘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딱 적절하게. 그래서 이야기를 따라가기도 편하고 아주 편하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알리타, 배틀 엔젤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화도 정말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 재밌게 보시고 저희 시네마피아 혹은 시네마빠에 감상평도 좀 남겨주세요. 저희가 방송을 할 때 그 내용 읽어드리면서 또 한번 알리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꿈 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